안녕하세요. 재미로 추측하는 제추입니다. BBC에 따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쟁 범죄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엔에서는 민간인 지역에 집속탄을 사용한 것은 국제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집속탄 사용이 왜 문제가 된 것일까요? 집속탄은 정밀 타격이 아닌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공격 방식인데요. 집속탄 한 발이면 축구장 한 개 정도의 살상 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수류탄 수백 개를 투척하는 것과 같죠. 또 집속탄은 불발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러시아에서 사용한 집속탄의 불발률이 10%만 돼도 수십 개의 지뢰를 깐 것과 같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이 사용한 집속탄의 불발탄이 전쟁 이후에도 지속적인 인명피해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들어 유엔은 2010년 집속탄 금지 협약을 발표했고 2019년에는 120개 회원국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사실 집속탄의 정의가 모호한 게 일반 미사일이나 폭탄에도 자탄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엔은 집속탄을 폭발성 자탄이 각각 20kg을 넘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류탄의 무게가 600g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크기까지 집속탄으로 보겠다는 거죠. 집속탄 금지 협약의 맹점은 중국, 러시아, 미국, 이스라엘, 한국 같은 강대국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집속탄 강대국인 우리나라는 집속탄의 불발률을 줄이고 적군의 선제 공격 시에 대응해서만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인해 전술이나 북한의 상비군 수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좋은 집속탄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이죠. 이스라엘도 같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고 있고 폴란드 등의 실질적인 전쟁 위험이 있는 나라들은 가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집속탄은 하나의 폭탄 속에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있는 폭탄인데요. 단을 담고 있는 폭탄을 모탄, 그 안에 담겨있는 폭탄을 자탄이라고 합니다. 합쳐서 모자폭탄입니다. 모탄에 있는 시한 장치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작동하는 장치를 통해 목표 지점에서 자탄들을 쏟아내는데요. 수류탄과 같은 자탄부터 목표물을 탐지해 유도탄 같이 공격하는 자탄도 있습니다. CBU-105 바람수정 확산탄은 BL-608이라는 공중 전달 소탄이 있는데요. 모탄에서 분리된 소탄이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으면 스키트라는 자탄이 탐지 장치로 적을 식별해 공격합니다. 영상에서 보면 탱크가 멀쩡해 보이는데요. 스키트는 목표물을 포착하면 목표물 바로 위에서 EFP라고 불리는 금속탄을 발사해서 전차 엔진이나 해치 등 장갑이 약한 윗부분을 타격, 관통해 파괴한다고 합니다. 겉은 멀쩡해도 이미 맛이 갔다는 소리죠. 모탄에 소탄이 10발 들어있고 소탄에 자탄이 4발 있습니다. 모탄 한 발에 전차 40대를 공격하죠. 한국군은 2012년도에 360발의 도입을 추진했었는데요. 2016년에 F-15에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360발이면 전차 14,400대군이네요. 우리나라 최초의 다연장 로켓은 구룡인데요. 놀랍게도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1986년에 배치되기 시작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룡은 당시로서는 잘 만들었지만 포탄을 장전할 때 손으로 한 발씩 넣어야 하고 구경이 너무 작습니다. 1980년대에 북한은 이미 240mm 이상의 방사포를 개발했는데 구룡은 겨우 131mm였습니다. 북한은 1991년에 최대 사거리 70km인 M1991 장사정포를 주력으로 배치합니다. 현재 1000여 문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룡의 사거리는 130mm 포탄이 23km, 131mm 포탄은 36km에 불과했는데요. 북한에 비해 사거리가 너무 짧았죠. 그래서 군은 1998년 미국의 MLRS를 도입합니다. 277mm의 로켓탄 12발을 장전할 수 있고 모듈화 되어 있어 3분 만에 재장전이 가능합니다. 구룡은 10분이 넘었죠. MLRS는 여러 종류의 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227mm 집속탄과 610mm ATACM 전술탄도 미사일이 유명합니다. 집속탄은 600발의 자탄을 넣고 최대 사거리 45km에서 150km를 날아가 적을 공격합니다. ATACM은 고폭탄이지만 사거리가 무려 300km입니다. 우리 군이 정말 원했던 것은 ATACM이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 현무의 최대 사거리가 고작 180km였거든요. 우리나라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현무일의 사거리가 고작 180km였던 건 아니고요. 한미 미사일 지침 때문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1978년 백곰 미사일 때문인데
당시 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고 중국을 자극하기 싫었던 미국은 엉뚱하게 사거리가 200km나 되는 지대지 미사일을 개발해버린 한국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사거리 200km 지대지 탄도 미사일은 오직 6개국만이 개발에 성공했거든요. 운도 따랐었고 풍동 실험을 하지 못해 외형은 나이키의 허큘리스와 거의 같았지만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제재를 가합니다. 미국의 부품 수출 중단으로 어차피 미사일도 생산하지 못하게 된 마당에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사일 개발을 중단합니다. 그러면서 강제적이지 않다지만 미국과의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 미사일 협정을 체결하게 된 거죠. 당시는 무기의 자체 개발보다 미국과의 신뢰가 더 중요했었고요. 지금도 신뢰가 중요하지만 자체 개발에 더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MLRS를 도입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사거리 900km의 과학로켓 2호를 발사한 전적이 있는 만큼 기술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MLRS를 사용해 보니 가성비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가 라이선스를 가지고 MLRS용 로켓을 생산합니다. 로켓은 라이선스로 만들었고 발사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2006년에 다연장 로켓의 장기 소유를 결정합니다. 4년 동안 개발해서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된 천무가 드디어 2015년에 배치를 시작합니다. 천무는 MLRS와 같이 모듈화되어 있어 재장전 시간이 160초가량으로 오히려 MLRS보다 짧았고 사격 반응 시간도 불과 16초에 불과하죠. 세계적인 명품이라 불리는 MLRS를 대체할 한국형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발사 체계는 만들어졌지만 또 다른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천무를 개발하면서 239mm 유도 로켓은 개발하고 있었지만 230mm 무유도 로켓은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던 KM-26A2를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죠. 한 발에 축구장 3개를 날려버린다는 그 유명한 로켓인데요. 당시 확산탄 규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갑자기 한국이 MLRS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국 내 확산탄 규제 법률에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불발률 1% 이하를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MLRS도 1%를 달성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했으면서 말이죠. 그래도 의지의 한국인답게 하나가 결국 2013년에 불발률 검증을 위한 실사격을 하고 새로 개발한 무유도탄의 성능을 입증받습니다. 미국 방부는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어 6가지 조건에서 불발률 1% 이하가 나오는지 재검증을 합니다. 사막이나 숲을 같은 극악한 상황에 대한 테스트였고 결국 무유도탄은 불합격 통지를 받습니다. 결국 발사체는 만들어 놓고 중요한 로켓을 생산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그 후에도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기술이 들어가지 않은 국산 무유도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개발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받으면서 힘들게 개발했는데요. 2021년에 탐색 개발이 끝나고 양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확산탄의 경우 국제적으로 워낙 지탄을 받는 무기라 조용히 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산탄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는 미국의 행태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18년까지만 폐기하겠다고 하고는 2017년에 조용히 보유하기로 다시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집속탄은 140만 발 정도로 알려져 있고 한화에서 2012년까지 27,680발을 생산했습니다. 세계에서 확산탄을 만드는 회사는 8곳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 2곳이 있는데요. 바로 풍산과 한화입니다. 2020년에 세계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한화가 KDI의 확산탄 부분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풍산과 한화에 감사합니다. 비인도적이라고 비난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처럼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